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재외 유권자 25만여 명의 재외 국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1,000의 지원금을 받고 자진 추방당하는 형식을 선택한 이민자들이 처음 미국 땅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판 우주미사일 방어망인 이른바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전역에 유통된 오이에서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체육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외국에 살고 있는 유권자 25만 명의 표심을 묻는 재외 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아시아 지역이 시작됐고 오늘은 미주 지역에서도 투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외선거 투표가 시작된 오전 8시부터 LA 총영사관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에 등록한 미주 지역 전체 유권자는 51,885명으로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1,188명 감소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는 마음으로 투표하러 왔습니다. 국력이 좋아지고 또 국격이 높아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미국 내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모두 1,341명이 등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제2동포의 역량을 보여주고 또 우리 제2동포들에게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모두 투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주에 마련된 주미대사관을 포함해 미 전역 37개 투표소에서 첫날 투표는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좀 이렇게 귀찮아서 안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신청하고 이번에 투표하게 됐어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선 어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11시 반 넘었으니까 3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또 좋은 지도자가 또 뽑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에서 나라를 보니까 너무 진짜 마음이 아파서 빨리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국격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전 세계 118개국에 모두 223개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재외투표 유권자는 25만 8,200여 명으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14.2% 늘었습니다. 지난 2012년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이래 역대 투표율은 2012년 18대 대선 71.1%, 19대 대선 75.3%, 지난 대선 71.6%로 모두 7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1,000의 지원금을 받고 자진 추방당하는 형식을 선택한 이민자들이 고향인 온두라스와 콜롬비아로 송환됐습니다. 이른바 프로젝트 홈커밍으로 명명된 자진 추방의 첫 사례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64명의 불법 체류자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자발적으로 전세기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38명은 온두라스인, 26명은 콜롬비아인이며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 4명도 함께 부모의 고향으로 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Y ellos le dan el avión para Houston y de Houston ellos lo llevan a un hotel y del hotel a Houston ellos lo van a dejar en el aeropuerto y le dan comida aún. 국토안보부는 이들이 여행 관련 지원과 $1,000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놓고 경쟁하는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크리스틴 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상원 국토안보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Department didn't. There may have been something submitted somewhere along the line because there are proposals pitched to the department, but me and my executive team have no knowledge of a reality show and it's not under consideration. Your response is to confirm that you will not do a reality show. There are no plans whatsoever to do a reality show. 앞서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경쟁 방식으로 얻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토안보부 대변인도 해당 제안이 초기 검토 단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혼란을 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판 우주미사일 방어망인 이른바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 무기를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뒤 지구 반대편은 물론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This right here, the Golden Dome for America is a game changer. It's a generational investment in the security of America and Americans. 앞서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도 인공위성을 이용해 적의 핵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른바 스타워즈 구상이 추진됐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의 말기암 판정 소식에 위로를 건넸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정도 병세면 진작 알았을 텐데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암 진단 소식에 빠른 회복을 기원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루 만에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그 정도 단계에 이르려면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왜 진작 알리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바이든은 전립선 암이 뼈까지 전이된 상태로 암 악성도가 최악 10점 바로 아래인 9점으로 진단됐습니다. I think it's very sad, actually. I'm surprised that it wasn't, the public wasn't notified a long time ago. 자동 전자 서명 장치인 오토펜 의혹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The AutoPen is becoming a big deal because it seems like that maybe was the president who ever operated the AutoPen. 트럼프 측은 바이든 재임 중 참모들이 오토펜을 이용해 대신 서명했다며 일부 사면안이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참모들이 바이든의 건강과 인지력 문제를 숨기려고 했다는 의혹에 무게를 실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벤스 부통령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We really do need to be honest about whether the former president was capable of doing the job. 바이든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지지와 응원의 감사를 전하며 어려울 때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적었습니다. 의학계에선 전립선 암이 말기에 발견되는 게 흔한 일이라는 견해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미국 대통령에겐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후원 자금으로 3억 달러를 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치 후원금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충분히 할 만큼 했다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추가 후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테슬라 CEO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며 최근 제기된 교체설을 일축했습니다. 머스크는 정치적 활동으로 일부 고객을 잃었지만 새로운 지지층을 얻어 매출이 반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에 오늘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약 1%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 유통된 오이에서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플로리다에 위치한 베그너 그로어스에서 재배되고 프레시 스타트 프로듀스 세일즈를 통해 유통된 오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오이는 4월 29일부터 5월 19일 사이에 유통된 제품으로 플로리다와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15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리콜 대상 오이를 먹고 26명이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문제 오일을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문의해 환불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체육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체육관 직원으로 총격이 시작되자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격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라스베가스의 한 체육관 입구에 접근합니다. 조준경을 맞추며 긴장된 순간이 이어지던 중 건물 안에서 소총을 든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은 즉시 사격을 가해 해당 남성을 제압합니다. 총격이 벌어진 건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쯤 34살 다니엘 오르테가는 소총을 들고 체육관에 들어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체육관 안에서 총 24발을 발사한 그는 무차별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쐈고 그 순간 프런트 직원인 31살 에드가 키노네즈는 몸을 던져 이용객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키노네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용객들을 대피시키려 했지만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3명도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중 1명은 현재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르테가는 로비로 돌아와 계속 발포를 이어가다 총기 오작동으로 총격을 멈췄고 이 틈을 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게 됩니다. Fortunately, this gentleman had a malfunction in his weapon, which actually saved this from being a mass casualty event. 오르테가는 이후 경찰의 총격을 받고 쓰러졌고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르테가와 피해자 간의 개인적 원한이나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루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수감자 10명이 탈옥한 사건과 관련해 교정시설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교정시설 보수 담당 직원인 33살 스털링 윌리엄스를 탈옥 공범 혐의와 직무태만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는 한 수감자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탈출을 돕기 위해 수도를 차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This was a coordinated effort aided by individuals inside our own agency who made the choice to break the law. One arrest has been made and we are continuing to pursue everyone involved and that investigation is active and ongoing. 탈옥범들은 지난 17일 새벽 1시쯤 수도가 차단된 틈을 타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지금까지 10명 중 4명이 체포됐으며 6명은 도주 중입니다. 당국은 탈옥수 한 사람의 현상금을 최대 2만 달러로 올리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AI를 기반으로 한 파티 방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메모리얼 데이와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하루나 이틀 단기 예약 가운데 파티 가능성이 높은 건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다른 숙소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AI가 예약자의 과거 이력과 예약 기간, 계정 생성 시점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런 방식으로 작년 휴가철에만 5만 건 이상 예약을 차단했으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에서 많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AI 모드를 포함한 생성형 AI 기반 검색 기능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구글은 오늘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된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AI 모드 신규 검색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AI 모드는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2.5의 맞춤형 버전을 활용해 기존 텍스트 검색을 음성, 영상, 이미지 등 멀티모달 방식으로 확장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용자는 검색어뿐 아니라 문장 또는 대화하듯 검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궁금한 내용을 보여주면 AI가 이를 보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대선 소식입니다. 결전이 가까워지면서 서로 오가는 말들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고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대방을 고발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공식선거운동 9일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6일 유세 도중 이재명 후보가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고 말한 걸 두고 오늘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하면 그거는 선전포고죠. 그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는 원가가 120원이다 그러고 후보까지 대상으로 한 고발 맞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커피 원가 발언은 이 후보가 지난 2019년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 영업하던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지난 16일 유세 때 했던 겁니다. 이를 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고 SNS에 글을 올리자 민주당은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며 김용태 위원장을 그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임대료, 금융비용 다 제외하고 2019년에 원투커피의 한 잔의 그 원두의 원가가 그렇다라는 거였지 그걸 너무 극대화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어제 무고죄와 자영업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 후보를 경찰에 맞고발했습니다. 양당은 김문수 후보 측이 지난 7일 유튜브 채널에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걸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도 마치 포기한 것처럼 알렸다며 어제 김 후보를 경찰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오늘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신청 자격이 한 번도 아니고 4차례나 있었는데 후보님께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 부분들은 팩트가 분명합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상대당에 고발을 당한 건데 이런 법적 분쟁의 파장이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경기 북부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6월 3일은 압도적 승리의 날이 아니라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 취지를 유권자들이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을 돌며 유세를 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은 의정부와 고양,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덮어보겠다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독재적 군사 정치를 하겠다는 건 응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 여권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득표율을 얘기하지 말고 꼭 투표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6월 3일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압도적인 응징의 날입니다. 우리는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신의 커피 원가 발언을 비판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낙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한 거라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언론들이 일부가 극히 일부가 거기에 동조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쟁 위협, 군사 규제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 경제 특구를 확대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를 개발하겠다며 법을 바꿔서라도 영 안 되면 장기 임대를 해서라도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SPC 공장 근로자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김문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걸 악법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악법.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이 후보는 내일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을 순회하며 사흘 연속으로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강남권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해 도둑이 경찰서를 없애자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에서 유세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대법원을 압박하면서 이른바 방탄입법도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겠다. 도둑놈이 경찰서 다 없애자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후보를 겨냥해선 죄 많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시설, 교도소에 가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즉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론하면선 이런 식의 법을 만드니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겠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업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만 나면 다 잡아내는데 감옥 가려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법 리스크를 덜어줘야만 기업이 하지. 김문수 후보는 서울 강남권 등에서 집중 유세에 나서며 수도권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쪽방촌을 찾아가 주거 환경 개선책을 논의했고 누구나 10분만 걸으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0분 문화생활권 조성, K 콘텐츠 생산 지원 같은 문화예술 분야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한 단일화 러브콜은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토론하는 거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김 후보는 내일 언론단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뒤 경기 고양과 김포, 파주 등을 돌며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세력 가운데 개혁신당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올리고 부유세를 새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광주에서 유세를 펼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반 이재명 진영의 대안은 개혁신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일방주의에 대해 가지고 다소 불편한 지점이 있으시다면은 개혁신당이 아마 그런 계엄과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과오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유일한 선택일 것이다. 비호감도가 높다는 지적엔 제3지대 정당 후보에게 항상 불리한 지표라고 반박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문제엔 자신으로 단일화할 수 있다고 해도 단일화 안 하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특히 구주화 전 자유통일당 후보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한 김계리 변호사의 국민의힘 입당을 언급하며 계엄과 탄핵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연대는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후보는 통학버스의 경우 음주운전자가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의무화하고 통학버스 사고 시 AI로 환자와 병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자 증세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회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달아엎겠습니다, 여러분!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올려서 최고 세율을 90%까지 적용하고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를 상대로 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국제뉴스로 이어갑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쏟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거부한 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현지 시간 20일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제17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러시아가 기존 제재를 우회해 돈을 버는 걸 막는 목적입니다. 우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우회하는 데 활용되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 유조선 189척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러시아 군산 목합체를 지원하거나 제재를 우회한 법인 31곳도 새롭게 제재의 대상에 올랐는데 러시아 외에도 튀르키예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제3국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We continue on working on the next strong package of sanctions to put more pressure on Russia so that they would also want peace. 영국 외무부도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림자 함대 유조선을 비롯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무기 공급망을 겨냥한 게 특징입니다. 또 크렘린궁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정보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체 직원들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EU와 영국의 신규 제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전화 통화 다음 날 발표됐습니다. 두 정상 간 2시간 넘는 통화에도 종전 협상 진전을 위한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각서 작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건설적 입장을 취하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은 각서 제안 또한 러시아의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일본에선 쌀값이 폭등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걸 해결해야 할 담당 장관이 실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준 쌀이 많아서 집 창고에 쌓여 있다고 말한 겁니다. 총리도 사과에 나섰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쌀 정책을 담당하는 에토농림상이 자민당 정치자금 행사에서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합니다. 私も米は買ったことありません、正直言って。支援者の方々がたくさん米をくださるんですね。もうまさに売るほどありますの、私の家の食品庫には。 어제 발표된 전국 평균 쌀값은 5kg당 4,268엔으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 쌀값 급등에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자신은 쌀이 많아 괜찮다며 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실언을 한 겁니다. 生活費が足りないというか困ってる家庭が多い共働き世代も今すごく多いと思うので国民のことを考えてないのかなって。 비판이 거세지자 에토농림상은 웃자고 한 얘기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妻から電話があってですね、怒られました。ちょっと受けを狙ってですね、強めに言いましたが、売るほどというのはですね、ない。定期的にお米は買っています。 진지한 반성 없이 둘러대기만 하는 모습에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これは令和のマリー・アントワネットだと。本当に庶民の苦しみを理解しない。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했는데 쌀값 대책에 대한 불만이 큰 걸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고개를 숙였던 이시바 총리는 오늘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消費者の方々にも生産者の方々に対しても極めて申し訳のないものがあったと任命権者として責任は痛感をいたして 그러나 에토농림상을 경질하진 않았습니다. 쌀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7월 참의원 선거에도 집권당엔 큰 악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시애틀 노선 취항 30주년을 기념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에서 오는 5월 29일 운동과 식이요법, 다이어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한국의 건강 인플루언서이자 파바브로스 대표인 고상훈 약사와 이뮤미 약사, 안대돈 약사 등이 참석해 약사가 들려주는 건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영양제 선택법과 저속 노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도 일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LA 탑백 은행가에 반일이 한미은행장을 포함한 4명의 한인이 선정됐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LA 카운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가 100명에 반일이 한미은행장과 하워드리 뉴 옴니뱅크 소비자 대출 부문 디렉터, 스티브 문 크롤 인베스트먼트 뱅킹 매니징 디렉터, 라이언 박 미즈라이 테파핫 뱅크 부동산 부문장 등 한인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뉴저지 교통국은 지난 16일 열차 기관사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 만인 18일 임금 협상을 전격 타결해 오늘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약 35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열차가 운행을 멈추면서 막대한 교통 혼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시애틀 노선 취항 30주년을 기념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시애틀 국제공항에서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탑승구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995년 5월 18일
서울에서 시애틀 노선을 주 3회 신규 취항했으며 현재는 주 7회 매일 운항하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 카이로프랙터에게 실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연방검찰 가주 북부지검은 오클랜드에서 젠틀 카이로프랙틱 케어를 운영하는 60대 이모 씨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발생한 소득의 일부인 140만 달러 이상의 세금 보고를 고의로 누락해 미납한 세금이 43만여 달러이며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제 2주 앞두고 후보들의 입이 많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명한 유권자들이 슬기롭게 투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적임자를 뽑길 기대합니다. 화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